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게 좀 위험한 거라서요. 공부 잘하는 약은 그 ADHD 약이 둔갑돼서 많이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남용도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럼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국회 신현영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ADHD 약물 처방자의 주소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강남 3구와 노원에서 약물을 아주 높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ADHD 학생들이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 약물이 결국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만함, 주의력 부족, 충동성을 억제하고 과잉 행동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 학생들이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이런 ADHD 이런 약물을 이렇게 복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한 적 이런 그러니까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복용했을 때 일반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약물을 오남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중독성이 있고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씁쓸한 우리 교육의 단면일 것 같아요. 우리 대선생님도 학년기에 이런 약물의 도움 받으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또 저희 직장에서 김약사로 통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온갖 약물들을 이제 복용을 하는데, 근데 저는 몸이 사실 이렇게 좀 허약한 측면이 있어서 내가 큰 병이 나기 전에 내가 미리 처방을 받아서 먹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약에 의존을 해요.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제 나이 이상의 이제 어른들을 보면 이제 먹는 영양제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물을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그것 간에 이제 상충되거나 간섭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이제 문제점들은 어떤 의존성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지라도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 그리고 그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한 불안감이 올 것 같아요.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 과거에 저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자면 이제 큰 행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감기약들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복용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왜냐면 감기약을 먹으면 이제 몸이 아플 것 같고 몸이 이제 안 좋을 것 같을 때 그 감기약을 먹었을 때 몸이 편안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주의력 집중을 위해서 이제 복용하는 약물들. 요즘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복용 사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 대학에서는 알고 이게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ADHD 약이나 뭐 이런 약들이 공부 잘하는 약의 가장 큰 특징은 벼락치기용이거든요. 내가 학습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런 약 복용할 필요가 없는데 쫓기듯이 미루고 있다가 막판에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양은 많으니 이런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중에 이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에 바카스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음료도 넣어서 혼합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 방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만 해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한 번의 시험을 망쳤을 때 파급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진학에 대한 이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시험에서 성패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정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에서 이런 약물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단기간에 암기를 한다거나 이런 지식적인 것만 이렇게 외워서 하는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바뀐다면 내가 내 생각을 쓰는데 많은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거를 논술형으로 평가한다면 이런 약물 의존이나 약물 중독 현상들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씁쓸한 거는 아까 강남 지역에서의 그런 약 처방률이 높다라는 건 사실은 부모의 무기나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혹은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약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지만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병의 예후를 좋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복용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과다 복용했을 때. 그럼 이상에 어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성적을 높이고자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관심 있게 우리 학생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의 유혹에 빠지는 학생들을 제어 혹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태훈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창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사회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긴 시간을 생각했을 때 약물에 의존한다는 거는 결국 아이도 망치고 또 부모님한테도 죄책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코디 혹은 진로 진학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민감하게 살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약물이 이제 처음엔 ADHD 약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떨리지 않는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면 기분 좋아지는 그 항불안제를 먹고 끝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힘들어 할 때는 그거를 약물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걸 건강하게 해소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경험을 주는 게 부모님으로서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